자, 이번 주에 헌재에서 윤통 탄핵과 관련해서 7, 8차 변론을 마치고 윤통 쪽에서는 추가 증인 채택을 갖다가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한두 번의 탄핵 심판 절차를 더 들어준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탄핵 심판이 종결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종결된다면 2월 21일 날 종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종결되면 박통은 10일, 노무현은 11일 걸렸다고 보면 헌재가 이제 심판을 종결하고 자기들끼리 최종적으로 탄핵 결정을 내리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요, 제가 어제 이야기한 3월 10일보다도 더 빠른,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2말 3초 이야기하는데 2말은 어려울 거고 3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3월 10일보다도 한 일주일쯤 더 빠르게 탄핵을 결정할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런 졸속, 헌재에서 180일까지 탄핵 심사를 할 수 있대요. 지난번에 이준석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174일을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을요, 고작 한 70일 만에 끝을 내고 결론을 내린다면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도 이런 비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증거 채택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헌재하고 민주당이 저는 확실하게 짬짬이를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헌재에서 민주당하고 통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고 중간에 사람을 넣어서 통할 수 있죠. 그래서 헌재가 이 내란죄를 심의할 경우에는 내란인가 아닌가 여부를 다투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다. 엄청난 숫자의 증인이 나와야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계속돼야 되고 6개월도 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들이 원하는 것은 신속한 윤석열 탄핵 인용 아니냐. 그러려면 윤석열 탄핵 소추에서 겸으로 이 헌법을 위반한 죄, 그리고 내란을 한 죄, 이 두 가지인데 내란죄는 빼버리고 겸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이거 한 가지만 이렇게 하면 그것은 주요 관련자들, 군 관련자, 정부 관련자, 경찰 관련자들에 대한 신문만 하면 빨리 끝낼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핵심적인 게 끌어내라, 체포하라 아닙니까? 그래서 홍장원의 체포하라와 곽종근의 끌어내라, 이 두 가지만 사실이라고 하면 탄핵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자, 그러면 그 속에서 신속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중대한 문제가 생겨버린 게 홍장원의 이 체포와 관련된 메모나 또 곽종근이 어원을 끌어내라 한 건지 요원을 끌어내라 한 건지 인원을 끌어내라고 한 건지에 헷갈려 버리는 상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했던 내용과 지금 헌재에 와서 했던 내용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심판에서 나온 정언을 위주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 헌재가 헌재 심판에서 나온 정언을 갖다가 또 애매하면 다시 열어서 또 캐묻고 추가 증인을 채택해서 이 문제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공수처나 검찰에서 곽종근이나 홍장은이가 진술한 내용을 갖고 와서 그걸 토대로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중대한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32조에는 자료 제출 요구인데 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다만 재판 중이거나 소추되었거나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헌재 심판규칙 39조에 원본이 아닌 등본은 인정 등본, 복사본은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본 제출을 요구했을 때 원본을 줄 수 없다라고 다른 국가기관들이 뻗대기면 복사본을 달라는 걸로 하는 것이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회부될 곽종원 등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심판규칙 39조의 의미를 왜곡하는 거예요. 원본을 줄 수 없을 때는 이 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위 규칙을 더 우선시하면서 지금 재판 소추 범죄 수사 중인 자들의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법 32조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건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윤통 지금 변호사들이 탄핵 심판이나 형사 소송이나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중지되어야 된다. 탄핵 심판 중에 동일한 사유로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탄핵 심판은 정지되어야 된다라는 그 헌재 규정을 인용한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더해서 이미선이가 이미 공수처에 이 조사한 자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통 탄핵과 관련 있는 주요 증인들이 공수처에서 언급한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서 이것도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로 지금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인권위는 어제 5대4로 윤통에 대한 방어권이 중요하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윤통에 대한 방어권이 거의 무너지고 있어요. 자, 헌재 위원들이 헌법재판소법을 지 맘대로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지금 헌재에 나왔던 주요 증인들이 검찰 진술 조서를 탄핵 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헌재법 제40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에 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탄핵 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 심판 및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이 헌법심판을 하는 절차에서 탄핵 심판에 관해서는 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이 2020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증인이 조서에 동의를 안 하면 증거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자료나 아니면 자기와 관련 있는 사람의 자료도 내가 그걸 자료를 쓸 수 없다고 요구하면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박통 때도 그랬다는데 박통 때는 2017년으로 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3년 전입니다. 지금 헌재 심판에 와가지고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하고 이진우, 곽종건 등 핵심 증언들이 다른 내용을 진술했어요. 그러면 검찰에서 이야기한 것과 헌재에서 이야기한 것이 이미 달라져 버렸는데, 그런데 헌재가 자기들 헌법 심판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무시하고 검찰 내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문서 송달받아서, 아까 문서 송달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가 있다고 했지요. 이걸 갖다가 증거로 채택해서 탄핵 인용을 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통 측에서는 법 개정에 따라 재판에서 동의 안 하는 검찰 진술 증거로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윤통 측이 앞서 헌재에 와서 말이 달라진 세 사람의 이 검찰 조서를 헌재가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이야기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통 측은 적어도 지금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려면 증인들의 진술이 본인을 세워놓고 한 이야기가 우선이지, 그들이 탄핵 초반에 지금 윤통이 완전히 그냥 코너에 몰려있고 탄핵이 뭐 거의 100% 확정되다시피 했을 때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주요 증인들, 주요 군의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끌어다가 증거로 쓰겠다라는 것은, 그걸 갖다가 결정하는데 자료로 쓰겠다라는 것은 인권 보호에 역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헌재는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동의하지 않는 검찰 진술을 증거 사용을 못한다라는 것을 쓰고,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다라면서 2020년 개정 이전에는 증거로 썼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할 문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헌재는 검찰 진술과 헌재 증언 중에
믿을 만한 것을 택하는 것은 재판부가 알아서 하는 거다. 그건 너가 개입하지 마라. 또 2017년 박통 탄핵 때도 증거로 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통 변호인 측은 내란 행위에 대한 형법적 판단에 따라 엄격한 증거 법칙이 준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준용이라는 것은 헌재법 40조 1항에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으니까 개정된 그 법에 따라야 되는 것인데 헌재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하고 성격이 달라서 형사소송법 준용은 헌재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준용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헌재에서 정한 형사소송법 준용을 그건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2020년 바뀐 정인이 동의하지 않는 증거를 채택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까부수고 있어요. 그래서 윤 측은 헌재가 지금 완전히 법을 무시하고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헌재 내부의 자료 제출에 대한 법과 그 32조죠. 또 제40조 탄핵 심판 때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것을 말도 안 되는 하위 규칙에 의해서 뒤집고 또 형사소송법 준용 여부는 우리가 결정한다면서 뒤집고 있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저렇게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또 누가 심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법 탄핵이라는 거예요.